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대기업 이익 나눠라. 지금 정부와 여당이 초법적인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력 이익 공유, 참 생각하기도 어렵고 참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그리고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는 이거 좀 황당해서 말이죠. 협력이익공유제. 중소기업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익이 나면 중소기업에 이제 그 이익금을 공유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타당한 일인지 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두 기둥이 있어요. 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정치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 두 핵심 축이 대한민국을 오늘 이 정도로 3만 불대의 중견 국가로 이끌어온 하나의 큰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생산력이에요. 그런데 협력이익공유제를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협력을 잘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꺼져가는 이 경제 하강 추세를 막고 다시 3%대 이상의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로 이렇게 권고적인 정책으로 또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취지에서 한다면은 일부 부작용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한번 여야 간에 또 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토론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문제점은 이런 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에 그야말로 협치 차원에서 이 경기를 다시 살리는 그런 목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대기업은 좀 이익을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이제 흐름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요새 도대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네. 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죠. 소득 주도 성장이 뭐가 잘못됐는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이거 도대체 못 견디겠다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그런 그 불만과 분통, 분노를 이런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틀로 말하자면 적당히 포장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나누는 이익은 좀 갖다 줘, 협력기업한테. 이런 개념하에 취지되어가지고 요거를 법제화시키겠답니다. 이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법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때는 항상 선진국에서 입법례가 어떻게 있는지 기초 조사를 하는 게 관례고 순서예요. 그렇죠. 그럼 뭐 매뉴얼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서방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뭐 한두 군데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지금 현재 대기업을 이렇게 대기업이 벌은 이익을 갖다가 중소 소기업한테 넘겨주는 이렇게 이익 개념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덜 가진 자와 더 가진 자 나누는 개념으로 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대기업은 국내에서 조그만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이 대기업이 대한민국 GDP 성장률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서방 선진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그 나라의 경쟁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만약에 갖게 되는 이익은 결국은 대기업의 R&D 또 대기업의 그 경쟁력을 키우고 또 대기업도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원들의 복지 또 사회적인 책임 왜 사회 봉사활동을 대기업도 많이 하잖아요. 기여금도 많이 내고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용도가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입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이죠. 이익이 나면 뭐 인센티브라고 하죠. 좀 나눠주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아주 좋게 생각해서. 근데 손해가 났을 때는 어떡하죠? 손해가 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야 손해 났으니까 우리가 돈 못 줘. 오히려 너네들한테 받아야 되겠어.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도전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뭐 지금 삼성도 이제 4차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갤럭시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은 지금 반도체도 내년부터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4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한테 그 돈 다시 받아낸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을 옥죄해 갖고 말이죠. 돈을 안 준다든가 이런 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본다면. 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그 헌법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내 경제 환경 또 국제 경제 환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 났을 때 그럼 뭘로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럼 올해는 손해 났으니까 중소기업 소협력업체들 돈 나눠줄 게 없어. 그냥 참고 지내. 오히려 우리가 줄 거 못 줘. 그러면은 또 정부가 재정을 풀어갖고 이거 주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이다. 지나치게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야말로 영토 개념에서 본 거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우리 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들도 우리 국내 시장, 내수 시장만 가지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진출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해외 중소기업들과 경쟁하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제일 큰 죄가 뭐냐?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우선 국제 상사 분쟁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국제 상사 분쟁과 관련해서는 WTO라고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자유경쟁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우리 지금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한테만 협력사를 두고 있느냐? 우리 해외 대기업들이 해외에 다 나가 있고 해외 협력업체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해외 협력업체가 당신들만의 이익 난 거 왜 나는 안 주고 국내 기업만 주냐? 당장의 시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비가 단순하게 그냥 개인 간의 사사로운 시비가 아니라 국제 상법을 통한 WTO 제소,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야기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기업은 이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국제 기준도 지키지 않는 비신사적인 기업이다. 이런 평판을 받으면 우리 국내 대기업들의 국제 신인도에도 국제 신뢰에도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법제화 시켰는데 그거를 법을 위반하겠습니까? 법 위반하면 바로 세금 주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 위반에 따른 그런 처벌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국내 시장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또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 대기업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그렇고 현재 우리 경기가 상당히 하강 국면으로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KDI가 금년도 경제성장, 내년도 경제성장, 이제 잠재 성장률 2.7% 아래로 떨어지는 저성장 기조, 경제 하강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금 내놨어요. 이런 시기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2%대 성장 절대 낮은 거 아니다. 이건 좋은 거다. 경제 하강 내년도 되면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내년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정부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부 말이 맞도록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경제 조치들을 취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렇게 내년도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갈 거라고 평가하는 기관 정부는 대한민국 현 정부 책임자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 경제 유수의 예측 기관들, IMF, IBRD, 또 이 국내에 아주 유력한 경제 연구소들 모두가 전부 2.5%대 이하로 아니면 2.5%대 정도에서 내년도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지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당국자들이 그것도 또 이 교체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당국자들이 이 책임을 면해서 그런다면 더 큰 경제적인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협력 이익 공유제도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인 환경, 국내 경제적인 환경에 집착해가지고 보지 말고 대기업은 요즘은 한국의 대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규제 개혁, 규제 철폐, 인센티브,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게끔 이 장려 정책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가뜩이나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이런 탈출 러시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말한 대로 그 이익이 나면 중소기업에게 나눠줘? 그럴 바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협력 업체를 찾겠어. 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시 수입하는, 그럴 바에는 수입하는 게 낫지. 더 싸고 더 좋은 거를.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과 협력을 다변화시켜 버리면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망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우리 기업대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그 고충을 겪어야 되고 정부는 세수가 덜 거치니까 국민이 힘들어지고 아주 뭐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망칠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참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바로 자칫 잘못하면 이 국내 산업 구조가 변경되고 그래서 국내 제조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지금 전문가들의 보도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말을 하자면 저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국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지나치게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조차도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대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통계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무려 74조 원 정도, 74억 달러, 74억 불 정도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다. 즉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뭐 대기업도 살려갖고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렇게 낭만적, 이론적,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거를 대한민국 경제, 그러지 않아도 내수시장이 작은데 그렇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 갖고는 국내 경제의 그 성장 동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해외 시장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렇죠. 금년도에 이미 통계치로 나와 있잖아요. 74억 불. 사상 최대 상반기만 해도 이 정도로 이미 해외 투자로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걸 부채질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국회에서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또 상당한 그런 논란이 불가피하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남들이 소득 주도 성장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걸 써먹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죠.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써먹은 이런 정책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 지금 협력이 공의를 또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악순환이다. 악순환. 그러니까 경기도, 남북관계도 모든 국가 정책은 이게 실험의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장단기 또 중장기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측면 또 시기와 상황을 잘 봐가지고 완급 이런 걸 잘 조정해갖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급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죠. 예, 송주영 아나운서. 네. 북한에서는 뭐 공산주의 사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장 나가고 또 똑같이 배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도 이런 이익을 공유한다고 한다면 그래 대기업 니네를 잘해라. 나는 뭐 되면 돈 받겠다. 뭐 좀 약간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북한의 노동자들은 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어차피 뭐 배급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하나 덜 일하나 그렇죠. 배급 나온다 이렇게 해서 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경험하셨을 때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한다 이런 원칙으로 이제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거기에 상여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대충 띄우기만 해도 배고표가 나오고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지금처럼 저렇게 됐고 그렇죠.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모두 문 닫고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뭐 시장을 통해서 자력갱생하면서 스스로 살다 보니까 공장 같은 거 필요 없구나. 내가 스스로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뭔가 창의고안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생산품을 내놓아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본주의가 결국 망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북한 사람들은 지금이 와서 다 깨달았고
자본주의가 맞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내 여유분을 내 의지에 의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나누게 되면 내가 모토로 기업을 해? 그쵸. 그렇죠. 내가 네. 모토로 사업을 해? 내가 모토로 4차 산업을 해? 안 하고 놀지? 이렇게 이제 기업에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꺾는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장마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의외로 잘 적응하죠. 너무 잘 적응하고 네. 있습니다. 국가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8시간 근로다 하면 그냥 대충 때우면 되지만 내가 장마당을 이용하는 시간, 요 장마당이 문을 오픈해서 닫는 시간까지 내가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손님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고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싸게 받으려고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앉아있는 건 매대 사람들끼리 개모임까지 다 한다니까요. 개모니까 네네. 대단하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서는 정말 없었던 말이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개모임이라는 말을 그렇죠. 들어봤는데 요즘 전화 통화를 해보면 북한에서 개모임까지 개모임. 하면서 네, 이제 여유분을 저축하고 돈을 열심히 돌리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엄청 그 장마당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장마당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북한인지 자본주의 대한민국 시장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진짜 지금 문제 송지영 아나운서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기업이 일할 맛을 나게끔 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거는 사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냥 습득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장 경제의 원리는. 근데 이걸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뭔가 사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 운동권 시절을 잊지 못하고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공산주의 사상이 경도돼서 계속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흔히들 이제 그래서 이런 경제가 이 좌파 경제다. 이런 네, 그 좌파 일간의 이 비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지나치게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지 않도록 정상적인 시장 경제, 자본 경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조금 시장 기능에서 왜곡되는 그럼으로써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음으로써 소득의 불균등이라든가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자유와 민주 시장 경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까는 정책으로 나와야 되겠다. 지금 송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네. 북한만 하더라도 이미 장마당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활성화되고 있고 북한이 아무리 계획경제, 통제경제, 공산주의 경제를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이 장마당 경제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만 대, 300만 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보면은 600만 대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 공연을까지 다 몰래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네요. 예. 그 정도로 북한도 조금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길로 가게 한 초보적인 아주 극히 초보적인 발걸음을 걷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남북 간의 관계, 남북 그 경협 이런 사업도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장마당 경제를 어떻게 좀 키워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한국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 또 이 북한 경제가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개혁 개방의 과정으로 가가지고 정말 정상 국가로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고 서비스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남북 경협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좀 앞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3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신의 한 수의 이 뉴스는 너무너무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요, 김정은이 또 핵 갖고 장난을 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에 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50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